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명한 투자를 위한 처방 내려드립니다. 마켓클리닉 진행의 연아입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그림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밤에는 젠슨 CEO, 이 GTC 2026이 가장 큰 트리거가 됐습니다. 전쟁 리스크를 이기고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간밤 미국 증시도 반등해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나 상승으로 지났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이 GTC 2026에 힘입어서 반도체, 투톱 이외에도 현대차까지 같이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들이 체크가 됐습니다. 역시 지금 삼성전자와의 투자 협력을 더 큰 폭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기게 되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더 큰 환호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4%까지 상승폭을 더 늘리는 모습들이 체크가 됐고요. SK하이닉스 오늘 개장하자마자 100만 닉스 다시 탈환한 모습이었습니다. 100만 1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반도체 투톱들이 이런 훈풍에 힘입어서 더 잘 갈 수 있을 건지, 전고점을 다시금 탈환할 수 있는 건지 이러한 관점들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역시나 좋은 탄력을 받았는데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앞으로 더 큰 탄력을 받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조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이브리드 그리고 드라이브 하이페리온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는 모멘텀이 확인이 되는 걸까요? 이런 모멘텀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요. 투자 포인트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 그래도 오늘 시장 자체가 그래도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점에 더 초점을 맞춰서 전략들을 세워봐야 할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클리닉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젠슨화 엔비디아 CEO가 GTC 기조연설에서 삼성전자의 감사를 표하며 파운드리 협력을 공식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E와 서버용 메모리 SSD를 공개하며 베라루빈 플랫폼 공급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150 액티브와 미국 우주항공 등 ETF 5종을 오늘 신규 상장했습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 흥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금 유입 확대 여부에도 시장 관심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가 5% 넘게 급락하면서 홍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 등 정유주가 일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호르무즈 해역 긴장 완화 기대와 IEA 추가 비축유 방출 가능성이 유가 하락에 대한 압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시장 양시장 상승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전장보다 조금은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 안에선 2% 반등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연일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해석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국인에서는 좀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환율도 1,492원까지 계속해서 좀 고환율인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짚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역시나 오늘 이슈들 하나씩 짚어봐야겠죠. 오늘은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다시 좋아졌습니다. 3월 내내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양시장 모두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포인트 먼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속보가 좀 전해졌는데요. 거래소에서 이 프리와 애프터마켓 개장을 지금 6월로 예정을 했었는데 9월로 미루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반발, 시스템 부담이 이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증권주라든지 대체거래소 관련된 이 종목들 관련해서는 좀 제동이 걸렸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제도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 문제점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취소됐다라기보다는 연기가 된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우리가 우려할 만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보여지긴 해요. 어쨌든 안 하겠다라고 하면 좀 그건 문제가 있는데 네. 좀 미룬 정도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거에 있어서 크게 비중을 안 둬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방향성으로 계속 이제 증권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꿔나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시장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냐, 어느 정도 이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제도 개선이 굉장히 좀 미숙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이제 하나하나 좀 고쳐나가고 있는 단계고 어찌됐건 이제 증권 시장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부터 우리가 투자를 전개해 나갔을 때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투자에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금리 인하 스탠스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장 들어서면서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고 장 막판 들어서면서 매도세도 나오고 있지만 이번 전쟁이 마무리되고 나서부터는 저는 또 한 번 유동성이 강력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또 연준에다가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던데 이러한 점도 현재 금리 인하 스탠스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유동성이 여전히 앞으로도 공급될 거라는 거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간밤에 이벤트가 좀 있기는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 오르기만 했었는데 직전 이제 오늘 새벽이죠.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랑 달러 인덱스 그로 인한 환율을 주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랑 유가가 그래도 조금 떨어져 줬다라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 환율이 아직 여전히 1,500원 근처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양시장 모두 이제 매도하고 있는 이 추세 자체가 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계속 한국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전쟁이 거의 마무리됐다, 이제 시장 하락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불안한 상황이니까 조금 더 조심성을 가지면서 시장을 지켜보시자. 3월 한 달 동안은 적극적으로 배팅하지 마시고 좀 쉬어가는 달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매번 매매를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3월 한 달은 좀 관망하는 달로서 저는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양시장 그래도 상승으로 지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팔자세는 연일 들어오고 있고요. 역시나 말씀해 주신 대로 고환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3월 한 달 동안은 이러한 장세 흐름들 변동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궁금해서 이 점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래도 상승세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인수 과정에서 선행매매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금 개별 리스크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코스닥에도 로봇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들은 많습니다. 이러한 모멘텀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이게 사실 제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좀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 이런 경우가 덜어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예전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이제 내부자 정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좀 거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게 과연 이제 로봇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대세에 큰 지장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글쎄요. 물론 타격이 없진 않겠지만 대세의 지장이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쪽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이 추가적으로 이제 매입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까지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뭐 이런 노이즈가 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이게 뭐 잘잘못을 따지는 거야 뭐 나중 문제인데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그래서 이게 주가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런 모멘텀을 인해서 크게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그 리스크보다도 더 우려하는 게 뭐냐면 로봇 산업이 지금 휘청거린다. 뭐 로봇이 지금 뭐 문제가 생겼다, 결함이 생겼다. 이게 더 큰 악재지. 물론 이것도 그러면 안 되는 일이고 이런 악재도 안 나오는 게 최고죠. 근데 막 보유하고 있던 걸 팔아버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손절을 해야 된다든지 매수할 걸 안 한다든지 그렇게 투자 의견을 이제 바꿔버릴 정도의 악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서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긴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섣불리 매도하거나 이런 악재로 인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잘못된 의혹이 나오기는 했지만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뭐 매도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간밤에 엔비디아 GTC 연설에서 올라프 로봇이 또 등장하기도 했더라고요. 이러한 모멘텀 힘입어서 오늘 로봇주들이 대부분 잘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관점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증시 자체는 반등을 하고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있어서 이 점까지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사모 대출 펀드에서 지금 100억 달러가 넘는 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반등이 이어지더라도 유동성 관련돼서는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이러한 변수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뭐 사실 이제 환매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추후에 랠리를 기대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미 돈을 좀 많이 땡겨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중심으로 이제 항상 우리가 보기 때문에 미국을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미국 이란 전쟁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방위비 같은 경우로 돈을 천문학적으로 쓰고 있는 단계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기술적 테크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나 AI 인프라에 투자한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미국에서만 돈을 이제 땡겨간 것이 아니라 각국에서 돈을 땡겨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회사채 발행하고 채권 발행했다라는 게 돈 땡겨간 거잖아요. 우리 투자할 거니까 데이터 센터 지을 거니까 AI 인프라 할 거니까 돈 좀 꿔줘예요. 속된 말로. 이렇게 꿔간 돈, 빚낸 돈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뭐 AI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빅테크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580조 원 정도를 땡겨갔다라고 기사가 나온 게 벌써 몇 달 전인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천문학적인 돈을 땡겨갔고 모두 이제 AI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유동성이 막혀버린다? 여기에서 금리가 올라가 버린다? 미국 다 같이 죽자는 거죠. 미국 이제 경제 성장 망하자 이런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빅테크들 기업들이 이렇게 망하게 냅둘 것이냐? 지금 세일즈포스나 인투이트,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 뭐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와르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진짜 말 그대로 금리를 올린다든지 유동성을 막아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이 뭐 망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어마무시한 타격과 이제 손해가 오겠죠. 이자 부담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서 투심도 위축이 될 거고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했으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휘청거릴 텐데 미국 현재 경제 성장률이 0%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 경제 성장 어떻게 할까요? 답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 있고 트럼프도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 올라가는 건 어떡하냐? 전쟁 때문에 유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물가도 급등할 거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요를 기반으로 한 가격 상승이라든지 가격 하락이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공급 쇼크로 인한 가격 상승이나 가격 하락은 일시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 모멘텀으로 인한 유가 상승 그리고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은 언제든지 그냥 순식간에 잡을 수 있는 물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그걸 그렇게 가볍게 얘기해서 되겠느냐라고 하지만 뭐든지 상대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무게중심을 들 때 물가가 올라가는 게 지금 더 무섭게 바라봐야 될 만한 악재냐 아니면 불경기를 더 무섭게 바라봐야 될 만한 악재냐라고 하면
지금 불경기가 더 무섭게 바라봐야 될 만한 악재고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악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도 그렇지만 고용 무너졌죠. 역성장하기 시작했죠. 소비 역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부지불식간에 올라갈까요? 유가는 트럼프가 다음 날부터 이란 전쟁 그만하자면 순식간에 이제 바로 내려갈 겁니다. 근데 이거는 트럼프 단일 인물, 그냥 한 명의 개인이 어떻게 해가지고 만질 수 있는 해결책이 안 나오거든요. 금리 내려줘야 됩니다. 불경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들을 미국이 말 그대로 속된 말로 땡겨온 상황에서 조달한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강을 건너버렸다. 여기서 금리를 올리고 말 그대로 유동성을 막아버리면 미국은 이제 완전 그러기 상태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제가 보통 이제 코로나 팬데믹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패턴이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이번에도 펼쳐질 것이다. 비슷한 패턴이라는 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금리 인하와 유동성 유도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말 그대로 여태까지는 금리 인하가 조금 동결도 오랜 시간 있었고 금리 인하를 하다 말다 이랬는데 이번에 좀 급격하게 돈을 풀어가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올해를 사실 좀 악재와 호재가 굉장히 많이 혼조세를 보이는 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증시가 크게 급락하더라도 엄청난 유동성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으니까 하락을 좀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금리 인하 이야기 또 해주셨는데 이번 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FOMC 회의 열리게 되죠. 이때 점도표가 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어떤 연설을 하게 되는지 이런 포커스 맞추면서요. 앞으로 시선도 계속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땡큐 젠승환 반도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간밤에 젠스환 CEO가 기조연설에서 땡큐 삼성이라고도 얘기도 했죠. 여러 가지 지금 반도체 투톱과의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차세대 칩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됐거든요. 2027년까지 1조 달러를 제시하게 되면서 시장이 더 크게 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AI 투자 사이클은 견조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지금 GTC 이후로도 지금 반도체가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GTC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예견된 사실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글, 알파벳 중심으로 해서 돈을 그렇게 땡겨갔는데 네. 그럼 그 천문학적인 돈을 어디다 쓸 거냐 했더니 AI 인프라 투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 인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원전 전력 인프라로 돈 흘러 들어가는 거고. 그럼 이거 뭐 당연히 돈 축제죠 또. 앞으로 이제 1조 달러 이제 뭐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뭐 허무맹랑한 얘기도 아니고 당연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돈을 조달했는데 그걸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돈을 쏟아붓겠다고 이미 얘기를 해버렸는데 당연히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드웨어 기업들은 당분간도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GTC 2026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진짜네라고 확인을 하는 단계예요. 이미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돈을 조달할 때 회사채 발행해서 채권 발행해가지고 돈을 조달했을 때 이미 우리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눈으로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AMD 리사스 같은 경우에도 방안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안 이슈로 인해서 지금 현 시점에 리사스 방안이라든지 추가적으로 GTC 2026으로 오늘 그 코스피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로 인해서 코스피가 선방을 한 거지만 아마 이번 그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한 급락이 마무리되고 재차 또 대세 상승 2차 슈팅이 나올 때는 아마 코스닥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이 좋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코스피가 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코스닥 쪽이 시장 측면에서는 더 좋을 거지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여전히 계속 좋을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반도체 투톱 자체는 좋지만 코스닥의 분위기도 이제 앞으로 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관점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오후장 들어서 약간은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하락으로 좀 돌아선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지금 하락폭을 좀 더 키우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반도체 투톱이 잘 가다 보니까 소부장에서도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뭐 파운드에 대한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파운드에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하고 있고 유리기판, 뭐 후공정, 설비까지 모두 다 받아가는
올라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제는 소부장까지 코스닥을 보자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까지 더 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간다라고 좀 느껴지는 게 뭐 말씀들 해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여태까지 잘 갔지만 한번 네. 좀 충격이 오면서 조정이 나온 이후에는 소부장 쪽 종목들이 정말 잘 갔습니다. 어.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 뭐 다른 종목들 소부장도 당연히 조정은 나왔지만 뭐 한미반도체부터 해서 뭐 지금 리노공업이라든지 ISC 이런 이제 그 코스닥 시총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 있죠. 이러한 종목들 분위기가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ISC라든지 그다음에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한미반도체, 뭐 HPSP 이런 종목들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주가 급등이 추가적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좀 안 올라간 종목 중에 뭐 하나비전이라든지 CNTX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소부장 종목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앞으로도 당분간은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물론 좋겠지만 소부장 쪽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군에 속해 있는 시총 최상단의 그 소부장 종목들 위주로 좀 수급을 많이 빨아들일 가능성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보자면 당연히 이제 코스닥 시총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 쪽으로도 수급을 많이 빨아들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이제는 코스닥의 분위기가 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뭐 두산 테스나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로 좀 소부장단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번 주 안에서의 흐름들이 계속 잘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반도체 투톱이 지금 오후장 들어서 조금은 힘을 못 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SK하이닉스가 100만 익스 터치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97만 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현재 0.4% 밀리고 있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그래도 두산 테스나가 13%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3시 2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오늘도 역시나 좀 변동성이 있는 장세의 흐름입니다.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게 됐고 기관에서도 코스닥에서 지금 매도 포지션으로 바꿨다라는 점이 조금 더 특징적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기술 이전 바이오 ETF 출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코스닥의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바이오 종목들이 잘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자, 오늘 코스닥에서 또 액티브 ETF가 출격을 하게 됐죠. 한화에서 코스닥 액티브 ETF 그리고 미래에셋에서는 기술 이전 바이오 액티브 ETF가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오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시세가 좋았습니다. 삼천단제약, 에이빌바이오, 리가켄바이오도 지금도 상승불 강하게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궁금한 점, 이제 이 코스닥 액티브 ETF가 아니라 기술 이전 바이오 액티브 ETF가 생겨났습니다. 그럼 이 점에서 봤을 때 기술 이전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완성되어 있는 임상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한다 이런 것들이 시간과 비용이라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기술 이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거기에서 오는 시너지 자체를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제약 바이오를 미래 먹거리로 삼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라가 이제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서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점점 무게 중심으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농업국가나 이런 거부터 시작하다가 인프라를 깔기 시작하고 건설이나 철강, 중후장대 산업들로 기반을 다져나갑니다.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매출 캐파나 이런 게 굉장히 크긴 하지만 수익성이 낮아요. 다시 말해서 100만 원을 벌면 5만 원을 남기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뭐 하나의 그냥 예시일 뿐인 거고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이제 100만 원을 벌면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을 남기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이 이익 구조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높다라는 겁니다. 모든 제약바이오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이익 구조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다시 말해서 이 기술 수출을 기반으로 해서 이익 구조가 높고 매출 캐파가 커가는 거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익 구조가 좋은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자. 신약 개발해가지고 이제 하는 기업들 물론 좋지만은 우리가 이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약들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전문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치료에 병행하는 약들도 우리가 이제 전문의약품 쪽으로 전개해 나가는 제약바이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들의
이익 구조를 우리가 상당히 좋다라는 걸 확인을 해버렸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확장성 자체가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이익 구조도 정말 좋고 그다음에 한번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 한번 이제 물꼬를 트기 시작했을 때 폭발력 있는 확장을 보여주는 기업들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매출 캐파라든지 이익 구조 자체가 너무 좋은 기업들이다 보니 이러한 기술 이전을 하거나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일례로 알테오젠만 하더라도 이번에 그 키트로다이스C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이어나갔을 때 한 번에 이제 기업이 천지개벽을 하면서 뭐 적자 보고 있던 기업이 이익 캐파를 빠르게 늘리고 거기에서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을 막 60%대를 찍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 60만 원이 남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건데 굉장히 높은 이익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난리가 났다라고 할 때 전성기 기준으로 한 60% 정도 영업이익률을 얘기하는데 이게 솔직히 이 반도체 기업에서 60%라는 게 역사적으로도 보기가 쉽지 않은 이익 구조입니다. 보통 한 1, 20% 정도만 봐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5, 60% 가면 정말 괴물 같은 이익 구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 재산 가지고 장사하는 기업들이나 이 정도 나오지 일반적인 제조업에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어떻죠? 미국 기업들 개발은 미국에서 하는데 생산은 어디로 하죠? 그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다른 나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대만 이제 폭스콘에서 이제 생산을 해버리고 이제 개발 같은 건 이제 애플에서 직접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생산성이 높은 사업들 위주로만 미국에 남기는 겁니다. 이렇듯 이제 선진국으로 나아갈수록 우리가 반도체보다도 더 높은 생산성이 있는 업종들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면 물론 반도체도 첨단 산업이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갔을 때 제약바이오 쪽이 워낙에 이제 이런 기술 수출을 기반으로 이익 구조가 좋다 보니 이쪽으로 투자를 그리고 돈들을 좀 밀어주겠다라는 목적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이제 자금이 수혈이 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수익을 좀 높게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목표가 상향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이익 구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신약 개발보다는 기술 수출 쪽의 이익 구조가 더 좋다 보니까 이러한 ETF까지 생겨났다라는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상장한 코스닥 액티브 ETF랑 좀 비교해 봤을 때 편입 구조가 좀 바뀌었거든요. 네. 사실 지난주에 상장한 ETF 중에 하나가 2차 전지가 좀 더 많은 비중이 있었는데 이제 바이오로 좀 바뀐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관점들로 봤을 때 이제부터는 바이오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 건지 앞으로의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코스닥 시장의 시총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어쨌든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이랑 제약바이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 포커스를 좀 더 많이 맞추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나 로봇 같은 경우에도 그에 못지않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굳이 무게중심을 더 두겠다라고 하면 저는 제약바이오랑 소부장의 무게중심을 더 두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아직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는데 소부장은 솔직히 좀 많이 갔잖아요. 네. 그래서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좀 공략을 잘 하셔야 되고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뭐 테크니컬하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제약바이오는 뭐 주가가 잘 가지도 않았으니 좀 안심하면서 매수해 봄직한 업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좀 둔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쪽에 좀 더 두고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을 주도해 나가는 건 또 소부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가가 높긴 하지만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반도체에 힘입어서 소부장까지도 잘 갔지만 이미 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못 갔었던 바이오 종목들 좀 눈여겨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서 보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신고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우리가 흔히 그 플랫폼 기업들, 뭐 ADC 기업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기업들도 좀 보시면 좋습니다. 네. 뭐 알테오젠도 있지만 리가켄바이오나 ABL 바이오가 요즘에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네.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보시되 앞서서 이제 기술 수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오스코텍의 자회사 이제 제노스코를 기반으로 이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어서 뭐 이런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신 만큼 함께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월 17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가지 이벤트를 소화한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됐고요. 코스닥에서는 점점 더 낙폭을 그려가게 되면서 0.08% 하락으로 지금 포지션 잡으면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외국인에서 자금들이 좀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아쉬운데요. 오늘장 마감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내일장 포인트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GTC 2016 기반으로 해서 코스피가 반도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네. 전체적인 시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 코스닥의 무게 중심을 두시는 게 맞다. 그래서 시장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좀 더 좋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고요. 전쟁 모멘텀이 마무리되고 나면 아마 코스닥 중심의 이제 섹터나 종목들 시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여기서 이제 시장이 하락이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이걸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여전히 유가랑 달러 인덱스를 기반으로 환율에 좀 주목하시면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중요한 것은 유가, 환율이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간밤에 좀 하락은 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환율도 1,492원 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고유가, 고환율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나오게 되는지는 계속해서 팔로우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있었던 이슈와 종목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보는 리플레이 시간입니다. 한동안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얼어붙어 있었는데요. 특히 오늘 시장은 그래도 이 GTC로 인해서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GTC 모멘텀을 받았던 업종 위주에서 상승 모멘텀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오늘 이 자율주행 그리고 피지컬 AI로서 주목받았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차 그룹인데요. 현대차 그룹 최근에 어떤 이슈와 또 이야기 있는지 세 가지 포인트로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엔비디아와의 만남으로서 이 자율주행 이야기를 처음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이번에 GTC 일정에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율주행과 피지컬 AI로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근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함께 자율주행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SDV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협력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하이페리온을 도입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레벨 2부터 레벨 4까지 확장 가능한 통합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하이페리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차량의 표준 설계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CPU 그리고 GPU 그리고 카메라와 모듈 등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반도체 같은 것들을 하나의 생태계로 통합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가 이 기본 골격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현대차는 여기에 차량별로 맞는 SDV를 투입해서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게 되는 건데요. 이런 흐름을 만들게 되면은 이 자율주행 차량 생태계 속도를 더욱더 빠르게 당길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레벨 2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중장기적으로는 레벨 4까지 적용을 할 계획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자회사 모셔너를 중심으로써 라스베이거스에서 아이오닉 5 로보택시도 함께 상용화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번 이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더욱더 상용화가 된다라면 현재 모빌리티 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요즘에는 이 현대차 피지컬 AI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대차 단순한 이 자동차 제조를 넘어 AI 기반 로보틱스 기업으로 전환 시도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한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물류 로봇을 다양한 로봇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현대차 CES 2026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를 공개했고요. 여기에 4족 로봇인 강아지 스팟을 실전에 투입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센서와 AI가 결합해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바로 피지컬 AI의 핵심 영역이기도 한데요. 현대차는 이를 생산 공정과 물류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까지 연결하면서 AI 기반 모빌리티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피지컬 AI 산업에 대해서 로봇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게 될 경우에는 이 현대차 그룹의 기업 가치 역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향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가 현실화될 경우 현대차 그룹의 성장 기대감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 산업도 잘하고 있는 현대차지만 완성차 이 본업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영업이익 2위까지 올라가면서 이 폭스바겐을 제쳤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다만 이 판매량 기준으로는 글로벌 3위 이기는 하지만 이 수익성 측면에서 세계 2위까지 올라갔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요.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이슈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SUV 그리고 친환경 중심의 판매 전략으로서 수익성도 챙겼다라는 부분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GTC 일정 속에서 자율주행 그리고 피지컬 AI 여기에 기본 이 완성차까지 잘하고 있는 현대차 오늘 시장에서 상승 모멘텀 보였는데요. 오늘 리플레이는 이렇게 현대차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이 그래도 상승으로 지났다가 오후 막판쯤에 조금 힘이 부족해진 모습이었죠. 그래도 코스피가 이틀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은 더 짚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간밤에 GTC 2026이 반도체 투톱을 조금 더 이끄는 힘을 발휘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 피지컬 AI 등 현대차까지도 함께 모습들이 잘 나타나게 됐습니다. 내일은 또 이벤트가 많습니다.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고요. 그리고 리사수 AMG CEO가 방한을 하게 되죠. 지금 삼성전자와 네이버 사장을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또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어떠한 동맹들이 나오게 될지 이슈들 계속해서 팔로우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연일 유가도 상승하고 있고 환율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슈들 계속해서 팔로우해 보시면서요.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켓 클리닉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